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아직 한 발 남았다, 뭐,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 하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지은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방송을 되게 편하게 할 거예요. 보시면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독자거든요. 신규로 유입되시는 분들은 10%뭐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 좋아해 주시고 그냥 참고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구독자분들 위주로 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저 따라 매도하고 매수하고 막 이랬다가 원망하고 뭐 그러지는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관점 공유도 하고 10번 중에 6번 맞추면 잘 맞춘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소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8월 1일 날 새벽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폭락을 했죠. 주말간에도 계속 폭락을 하고 지금까지 폭락하다가 오늘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게 된 건요. 파월이 FOMC 기준금리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죠? 기자회견에서 9월 달에 금리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발언을 좀 했어요. 예,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나스닥은 그때 뭐 3% 이상까지도 막 뛰고 막 이랬는데요. 그 연설 끝나고 나서 미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쭉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기사가 났냐? 뉴욕타임즈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최고 지도자가 이제 승인했다.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스타트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게 스타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기사들이 쏟아졌냐? 중동 관련된 내용의 기사들이 안 쏟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네타냐후가 7월 달에 왔을 때 7월 말쯤에 왔을 때 연설을 하는데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도 참석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막 보이콧을 놨어요. 예. 네타냐후를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화당만 반겨줬어요. 왜냐? 민주당은 지금 네타냐후가 빨리 하마스랑 이렇게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협상을 진행해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원망을 좀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워낙 막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해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이제 뭐 얘들 전쟁 끝난다.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 네타냐후가 하니에를 암살해 버린 거죠. 그것도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수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이란을 공격할 거라고 했고 그러니까 비상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사가 만약에 뭐 이스라엘 이란 중동 분쟁 때문에 지금 주식 가격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 빠졌다.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사에 못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계속 매스컴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긴 했는데 이유가 뭐 있을까? 금리 인하하는데 좀 경기 침체 분위기가 보인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첫날에는 아니었죠. 첫날에는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주식 가격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에 나스닥이 엄청 하락했잖아요. 3%뭐 넘게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3% 2.6% 하락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 때문이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지금 원래는 배드 이즈 굿이었는데 이제는 배드 이즈 배드가 돼가지고 뭐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파월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를 몇 달 동안 기다렸어요. 그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금리 인하를 기다렸는데 그때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 가격 상승하고 막 이랬다 이거예요. 그냥 단 몇 분 만에
생각해보니까 이 금리 인하 하는 게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져서 막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 주식 가격 빠지겠네. 이걸 몇 분 만에 그렇게 시장이 확 돌아선다고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냥 기사가 그렇게 뜨니까 사람들은 아, 경기 침체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4월 달에 공격할 때 보면 주말에 공격을 했어요. 주말에 공격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일단 불안감 때문에 엑시트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했고 4월 달에도 주말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주말에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월요일 날 주식 가격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엑시트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말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별의별 얘기 다 나왔죠. 별의별 얘기 다 나오면서 뭐 경기 침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오늘은 또 뭐 NKD 청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코인 떨어진 거 제네시스가 상환해서 그렇다는 얘기 나오고 오만 가지 얘기들이 막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공포를 느끼죠. 아, 트럼프 지지율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겹쳐버렸네. NKD 청산 때문에 또 막 빠진다네. 야, 진짜 큰일 났네. 제네시스도 막 상환했다네. 그러니까 마운트복스나 뭐 제미니언 상환처럼 아, 그러면 채권자들 그것도 매도할 수도 있겠네. 막 점프 트레이딩이 이더리움 엄청 던졌다네. 야, 그러면 또 막 알트 막 박살날 수 있겠네. 막 이런 공포감에 지금 패닉셀이 나오면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엔캐리 청산이 나온 거는요 7월 중순부터였어요. 엔화 가격이 저점을 찍고요 3월 달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했을 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도 있고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 팔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옐런이 엄청 일본한테 협박 비슷하게 막 못 팔도록 막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NK 트레이딩이 뭐냐면요. 엔화가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도 이자 줄 게 없어요. 공짜로 빌려가지고 금리 높은 고금리인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 공짜로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거기다가 국채 수익률도 나오고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 몰랐냐, 옐런이 몰랐냐, 알았다는 거죠. 미국이 국채 발행하면 일본이 다 사줬는데요. 일본이 미국 국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기 국채. 그러니까 옐런은 국채 발행해도 미국이 그거 일본이 그거 다 가져가지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까지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거 총알로 사용했던 게 일본 엔화예요. 일본 엔화로 엔화 빌려가지고 일본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고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 막 주가 빵빵빵빵 올라가고 미국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잘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잘하고 잘 틀어막고 있었어요. 지표도 막 조작해가면서 잘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동 이슈 터지면서 가격 하락하니까 그 원인은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장이 시작하고 나서 수습이 시작됐죠. 연준에서 수습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연준위원 연설에서도 한 달 지표 보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단기국채 수익률이 장기국채 수익률을 이렇게 역전하게 되면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다. 근데 뭐 경기 침체는 무슨 최근에 미국 주식이랑 뭐 GDP랑 어땠냐 엄청 좋았잖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 뭐 급하게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뭐 상황은 뭐든 열어놓고 우리는 본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지표 발표됐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론 형성되면서 또 나스닥도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막 이렇게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서 너무 떠들어서 그런 거예요. 막상 그때 목요일날 막 비트코인 빠지고 금요일날 주식 빠지고 했던 건 중동 이슈 때문인데 이거 네타냐후가 또 꼬장 부려가지고 뭐 주식 가격이 이게 떨어지고 뭐 난리 났다 그러면 바이든 욕먹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할 거 뻔하니까 그거 매체를 통제하다 보니까 오만 가지 악재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주말에 공포를 엄청 느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엄청 하락했고, 한국 주식이 진짜 뭐 엄청 하락했고, 일본 주식도 엄청 하락했고, 근데 막상 미장도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5%인가 뭐 마이너스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지금 다시 반등을 했다. 여기 수습을 좀 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자, 정리가 어느 정도 됐죠. 네, 어느 정도 됐고, 자, 추가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지금 40억 달러 상당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스테이블 코인을 채권자들한테 상환해줬다. 뭐 이런 기사가 뜨는데요. 이게 마운트 곡스나 제미니언 상환하고는 달라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마켓 메이킹 하는 애들 있잖아요. 시장 막 펌핑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이제 현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랬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돈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40억이. 근데 그거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걔들이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마켓 메이킹 하겠죠. 알트 오히려 펌핑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금으로. 근데 이게 악재라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점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25일부터 뭐 7월 25일 이후부터 뭐 72,000개의 이더리움을 매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2,000개를 매도해서 지금 알트가 엄청난 폭락을 했던 게 아니에요. 요것도 내용을 살펴보면 점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마켓 메이킹으로는 거의 일선에서 움직이던 그룹이었어요. 근데 얘들이 2023년, 뭐 2022년 뭐 이때부터 슬슬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예. 저거 테라 사건 터지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되게 잠잠했는데요. 되게 잠잠했는데 얘들이 6월 말쯤에 그 미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끝나기 직전인가 끝난 직후인가 이제 대표가 사임을 하고 뭔가 정비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들이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끝나고 이렇게 막 다시 정비를 하고 대표 사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얘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나 저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갑자기 이더리움을 막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대표 사임하고 했던 게 정비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엑시트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트 가격이 저는 쭉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보시면 이더를 팔긴 했는데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했다 뭐 이런 기사는 없었어요.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완벽히 엑시트를 한다고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을 하고 현금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다시 판을 짜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지금 완벽하게 엑시트 했다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뭐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고요. 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미국 월가의 자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요. 지금 미국이 고금리를 엄청 유지를 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얘들이 만약에 금리를 좀 더 인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박살이 났을 거거든요. 한국도 지금 금리를 뭐 3%대 유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금리 높아가지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막 이랬던 사람들, 서민들 지금 죽어나는데 여기서 금리 더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동산 폭락하고 막 주식 폭락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면 월가의 자본들은 그런 데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가격이 낮아진 자산에 투입해서 가격 펌핑 시키고 또 이제 이제 올라간다 개미 탔을 때 또 털고 나가고 이게 월가가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월가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미 국가들이 채택을 했고 처음에 그리고 개인들이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가 채택을 했어요. 자국 화폐의 가치가 없는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뭐 ETF에서 들고 있는 수량이 비트코인 발행량의 3%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이 들고 있는 물량이 60% 가량 됩니다. 거의 50몇 프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자산이 딱 탄생하는 시기인데
지금 엘리트들은 이거 확실하게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를 쓰고 가격 하락시키고 포모에 개인들 팔게 만들어서 그 물량들을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 지금 같은 상황도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난 건지 아니면 공화당 쪽에서 뭔가 좀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월가의 자본들이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월가의 자본들이 주식이랑 뭐 비트코인이랑 하락시켜가지고 저가에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막 네타냐후를 막 이렇게 꼬셨다. 예를 들어서 뭐 이해관계는 맞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월가의 자본들은 완전 땡큐죠. 지금 지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막 오만가지 악재들이 막 풀리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자, 보시면 오늘 가격이 49K까지 빠졌어요. 근데 저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한 60K, 한 59K 정도에서 지지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조정은 한 59K 뭐 요쯤에서 지지받으면서 저점 올리면서 상승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오만 가지 악재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주말간에 폭락을 했고 오늘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1K에서 이제 그 청산 매물대들 다 깨고 49K까지 딱 빠졌거든요. 근데 단톡방에서 제가 딱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어제 자기 전에 허신님 얼마까지 빠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시길래 86K, 87K쯤에 CME 정리하러 갈 거고 그 정리하고 나서 51K가 지지 구간이기도 하면서 피보나치 되돌림상 51K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청산 매물대가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51K 뚫려버리면 49K까지도 갈 수 있다. 49K, 48K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딱 49K 찍고 반등을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51K는 깨졌어요. 근데 이 깨지는 타이밍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여야 되는데 이 악재가 딱 정말로 터졌을 때 요걸 48K, 49K까지 갔다가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란이 아직 이스라엘 공격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지금 49K를 깨버렸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근데 미장 열리고 나스닥 열리고 지표 좀 괜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이런 뭐 얘기들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54K쯤에서 놀고 있거든요. 54.4K. 그러니까 이제는 이란이 한 방 때려도 이게 하락해도 뭐 한 49K쯤에서 다시 지지받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게 지금 뭐 이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조금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대로 다시 그대로 상승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아직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기 전이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요 51K 제가 말한 요 구간이 저는 정말 찝찝했거든요. 왜 찝찝했냐면 이전에 계속 막 61K 내려오고 59K 내려오고 막 5K, 54K 내려오고 이랬을 때 되게 신경 쓰였어요. 제가 이때마다 그래도 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뭐 상승한다 이야기는 했지만 요거 때문에 거슬렸거든요. 이까지 내려왔는데 요 롱매물 때 정리 안 하고 갈까? 정리하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청 신경 쓰였는데 오히려 이걸 지금 깨버려가지고 저는 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막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죠. 업비트 기준으로 한 1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48.5K에서
54.5K까지 2시간 만에 반등했거든요. 근데 10% 하락했다가 요만큼 올라서 5% 하락이니까 5%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49K에서 54K까지 올라갔으면 이거 11% 올라간 거예요. 2시간 만에.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비트코인이 2시간 만에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특별한 호재도 없이 그냥 악재 해소로, 완벽한 해소도 아니고 그냥 약간 해소로. 그러니까 매수세는 아직 강하다, 그걸 저는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억 5천 가려면 뭐 진짜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반등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그냥 10% 2시간 만에 11% 올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작정하고 올리자고 치면 며칠이면 2배, 3배는 만들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조금 얻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는 여기까지예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제가 쓰는 소설이 어때요? 너무 터무니없진 않죠. 예. 이걸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현실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뭐 저는 요런 소설을 쓰고 요런 가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자본들이든 뭐 공화당이든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연극을 하는 거라고 치면 개미들이 쓸데없는 악재에 뭐 공포 느껴가지고 쭉 매도했고, 지금 다시 경기 침체 뭐 아닌 것 같다 뭐 요런 반응 나오면서 다시 반등했으면 월가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란 공격할 때 한 번 더 떨궈가지고 개미 쫙 털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롱 잡았던 그런 매물대들 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뭐 매수하기도 좋고 그냥 보유하고 있기도 좋고, 지금 여기서 파는 거는 오바거든요. 지금 여기서 팔았다가 그러면 49K에서 다시 사야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절대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빠질 때, 더 빠지게 되면 오만 스트레스가 또 오게 되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할 때도 허쉬 말대로 다시 하락하네, 그래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조금 편안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제가 좀 좋은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